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한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테이블 2024의 개회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한아세안 센터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또한 한국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한아세안 센터에 몸담고 있고요. 오늘 MC를 맡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2020년부터 한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 테이블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전망을 공유를 함으로써 양측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4번째로 개최되는 라운드 테이블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10년을 저희가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발표자와 토의자,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아세안에서 함께 로그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신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회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직을 맡게 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제 막 부임한 새내기 사무총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 딴신 주한 미얀마 대사 겸 주한 아세안 위원회 위원장님, 이장근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사님, 삿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님,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겸 CEO님, 한국과 아세안에서 오신 귀빈과 연사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2024 한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과 투자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공동 주최 측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사무국에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변함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은 한 아세안 센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한 아세안 센터 개소 15주년 뿐만 아니라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앞으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올해 말 격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정표는 지난 35년간 우리 지역 간 오래된 우정과 협력, 상호 존중이 꽃을 피웠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투자 촉진 및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 경제 정책 의제에서도
우선순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양 지역의 경제 및 무역 전망을 이끌어 나아가는 아세안과 한국의 공동 노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는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와 디지털화에 있어서 한 아세안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공공재의 창출과 공정한 분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비추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공동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동안 일련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이제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이 바뀔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플레이어인데 또한 농업, 파묘와 같은 에너지 자원, 반도체 후처리 등의 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영내 시장과 연결성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동시에 외부적인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CEP 등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선제적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게 아세안과 파트너십은 상호 협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며 특히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세안은 디지털에 능숙한 인구가 많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디지털 무역과 협력 촉진을 위해 아세안 차원에서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상호 번영을 위한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극대화하여 한 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 경제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면서 우리 두 지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논의가 결실을 맺고 우리의 협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다음은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신 사무총장님, 탄신 미얀마 대사님, 이장근 대사님, 삿빈더 싱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창범 부회장님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매우 중추적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옛 말대로 변화만이 상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인 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한 지금 저희는 세계 가치 사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산과 공급, 분배, 그리고 유통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과 회복 탄력성 역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러한 가치 사실 시스템을 높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디지털화는 최근에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번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디지털화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는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에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한 국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폐쇄 경제 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공동 이해를 가진 이웃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러한 공동 번영의 역사가 있으며 굉장히 굳건한 양자 간 또 다자 간 연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무역과 투자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서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길 바랍니다.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 아세안 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 라운드 테이블은 매우 시의적절한데요. 저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향상시키고 또 디지털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현재 저희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향상하고자 하는, 격상하고자 하는 이때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하게 될 여러 정책적인 의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견들이 이러한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탄신 주한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탄신 대사님은 주한 아세안 대사단 의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대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이장근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님, 사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님,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겸 CEO님, 내일 귀빈 여러분, 연사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한 아세안 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 사무국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4 한 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하이브리드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올해 의미 있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파트너십 3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은 2022년 11월 제23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아세안 미래 10년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다음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이 더욱 깊이 협력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 봅니다. 네, 기빈 여러분, 신사숙 여러분, 진화하는 글로벌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우리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한 아세안 협력, 성장 동력으로서 디지털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의 연결성 및 보건력 강화라는 주제 아래 실행될 우선순위와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한 아세안 양측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전망, 또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아세안 산업 프로젝트 기반 구상 등 한 아세안의 지역 전략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양국 관계 심화에 있어서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호 관심 분야에서 경제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경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양자 무역 투자 관련 수치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상대이고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대아세안 FDI는 127억 달러로 2022년 기준 아세안의 6대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나 또는 앞으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의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지역 간 무역 투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한 디지털화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아세안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공동체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 영내 및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서 아세안의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의 지역 전략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역 전략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신사숙 여러분, 저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출되는 통찰과 성과가 앞으로 아세안과 한국의 무역, 투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한 아세안 센터의 라운드 테이블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세안과 한국 국민들의 번영과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사이트와 혁신적인 해법,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마지막으로 이장근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이 대사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신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존경하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님, 딴진 대사님, 내외 기빈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 2024를 함께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이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 아세안 센터와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측에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탓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사무차장님, 제 인사 말씀에 이어 영상으로 기조 연설을 해주실 예정인데 감사를 전합니다. 또 이 기회를 빌려 특별히 한 아세안 센터 6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신 김재신 사무총장님께 깊은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무총장님의 오랜 외교의 경험과 풍부한 식견이 센터의 활동을 통해 한 아세안 파트너십을 한층 발전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올해는 한 아세안 센터 창립 개소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9년 개소 이래 한 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간 경제 파트너십과 사회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의 중추적 역할은 작년에 진행된 3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아세안 무역 전시회, 아세안 커넥티비티 포럼, 한 아세안 ESG 포럼, 아세안 위크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센터가 제작 발표한 아세안 회원국의 건축과 문화유산을 다룬 홍보 영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센터의 활동은 시민 간의 연계성 증진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아세안 시민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로 개최되는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 역시 센터가 주최하는 대표 플랫폼 중 하나로 한 아세안의 재계와 학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처럼 한국과 아세안이 올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CSP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면서 공동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 한 아세안 센터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로 한 아세안 간 파트너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발전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딴진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파트너,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2대 외국인 투자처이고 한국은 아세안의 6대 외국인 투자처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의 국민들이 2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나라이고 아세안 지역은 한국 국민들이 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규모는 1989년 82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070억 달러로 올랐는데요. 25배 증가한 것입니다. 또 한국의 총 무역 규모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년 6.5%에서 2022년에는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놓고 보면 그 규모가 폭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투자가 동기간 118배 증가해서 1989년에는 9,200만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는 108억 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2006년에 체결된 한 아세안 FTA가 양측 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만 개선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아세안 지역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비중은 2012년 12.8%에서 2021년 20%로 거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가 되었습니다만 한국의 비중은 동기간 5.6% 상승하는 데 그쳐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경제 협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시민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경제적 기여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동남아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은 1%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현재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적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 아세안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많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 지구의 무력 충돌, 규칙 기반 무역 질서의 국제 질서의 위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와해, AI의 갑작스러운 등장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세안은 현재 포스트 2025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적, 정치 경제적 배경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저희의 관계를 올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로 다가오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10월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격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격상하면서 우리의 협력을 또한 강화하고 확대 심화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의지 또한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초에 한 아세안 CSP를 향한 ABC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 비전은 미래 관계를 향한 한국의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SP 비전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ABC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A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증진, B는 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연계성이 높은 미래를 구축, C는 젊은 세대를 위한 사회 문화적 플랫폼 구축을 뜻합니다. 이 ABC 비전과 더불어 저희는 ABC 10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ABC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는 향후 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전 세계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아세안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 5대 경제 공동체인 아세안이 주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은 아세안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까지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가장 기묘한 이슈, 즉 글로벌 가치사슬과 디지털화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화 이 두 주제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최우선 분야입니다. 몇몇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저희가 CSP 제안서에도 담아서 아세안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한 아세안 디지털 이노베이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9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출범하게 될 이 3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아세안의 AI 역량과 디지털 기술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 AI 기반 경제를 아세안 지역에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이 특별히 데파 설립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매우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행사에서 나올 여러 아이디어, 제안들은 향후 한 아세안의 협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mbassador.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사님. 네, 귀빈 여러분,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조 연설 세션 그리고 또 발표 세션이 두 차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세계 경제 전망, 한 아세안 협력,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협력입니다. 발표에 관한 질문이나 또는 토론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유튜브 라이브 챗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조연설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아세안, 두 번째 기조연설은 한국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는 사트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경제 공동체 사무차장님이십니다. 사전 녹화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is Excellency Kim Jae 김재신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탄진 주한 미얀마 대사님, 또한 주한 아세안 대사단 의장님, 내일 귀빈 여러분, 신사숙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매우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주신 한 아세안 센터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라운드 테이블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한 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심층적인 관계의 정도와 범위가 반영되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특히나 무역, 투자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 격상 과정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한 아세안 협력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아세안과 한국의 개발 정책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잘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융합, 팬데믹의 여파,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적인 영향, 이에 더해서 에너지 위기, 또 인플레 압력, 또 물론 지정학적인 긴장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는 결국 경제 구조의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역동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공급망의 육성과 디지털 전환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숙 여러분, 아세안 경제 통합은 역내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아세안 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아세안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 및 투자 촉진 조치를 추구하고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대화 상대국들과 함께 자유무역 지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세안 지역을 여러 분야에서 역내 공급망의 허브로 탈바꿈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급망, 연결성, 회복력을 강화하여 더욱 탄력적인 성장을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장기 전략은 2020년 11월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종합 회복 프레임워크에서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세안은 아세안 공급망 효율성과 회복력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아세안 기업들이 공급망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또 역내외의 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관련된 다각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내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도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아세안은 내부의 무역 협정들뿐만이 아니라 또 주요 대화 파트너들과의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정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관련성을 유지하고 또 이러한 의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훨씬 더 발전된 조항과 또 최신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인 저희가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자유무역 협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동시에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 협정 업그레이드와 아세안 인도 상품 무역 협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또 동시에 RCEP 협정의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아세안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에서 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바로 역내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FDI 증가라는 측면에서 바로 RCEP 회원국들이 기여를 하면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은 아세안이 역내 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각화하며 또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혁신이야말로 이제 아세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혁신을 달성하고 역내에서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21년 디지털 경제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반다르 세리 베가완 로드맵, 즉 BSBR 로드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아세안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5개년 의지에 따라서 아세안의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로드맵은 통합 아세안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BSPR 반다르 세리 베가완 로드맵은 여기에서의 핵심은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의 협상을 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줄여서 데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제로 9월에 이는 AC위원회에서 출범을 했으며 2025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디지털 협정의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이 데파는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 지역이 되고자 하는 아세안 지도자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또 수준 높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또 전향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2배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최소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신사숙 여러분, 한국은 아세안의 오랜 대화 파트너이자 아세안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 아세안 양방향 상품 교역액은 2,22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이 발효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는 2022년 1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 파트너이자 아세안 전체 대화 상대국의 6대 FDI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재계가 아세안의 제조업, 관광, 농업, 과학기술은 물론 인프라, 은행,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의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갖춘 디지털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또 소셜미디어 등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소프트 파워 신흥 강국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세안은 공급망 연결과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아세안 한국 자유무역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세안 한국 FTA 업그레이드가 우리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FTA의 의미를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역내 글로벌 발전에 대응하고 또 이를 통해 무역, 투자,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모두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실제로 진전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탄력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이 있는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양 지역의 경제 번영을 견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사숙 여러분,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또 특히나 청년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통해서 또 양 지역이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결과는 소위 이해관계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또 향후 업그레이드되는 아세안 한국 FTA가 한국과 아세안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FTA도 이러한 요소가 포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라운드 테이블과 생산적인 논의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차장님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단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패널리스트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또 무엇보다 아세안과 한국의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또 기조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4 한 아세안 무역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이 중요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 아세안 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의 외교 동료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마치 외교관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재계 단체입니다. 44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를 비롯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회원사로 있기도 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로 오기 전 저는 근 40년 가까이 외교 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게도 저는 아세안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강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03년부터 5년까지는 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하면서 한 아세안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아세안 사무국을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공 마일리지를 아쉽게도 쌓지는 못했습니다. 또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공무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것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미 긴밀했던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 촘촘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인협회의 부회장이자 CEO직을 역임하면서 저는 직접적으로 한 아세안 간의 경제 파트너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엄청난 성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현재의 한 아세안 관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진정으로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적 시점에 저는 그동안 쉬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서 역사적 성과를 이루신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축하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세안은 대한민국의 2대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2의 투자처로서의 자리를 지켜왔고 양자 무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22년에는 28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2003년에는 한국이 50억 달러를 아세안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아세안이 제2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숫자는 거의 2만 개 가까이 되는데요. 다수의 중소기업과 또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배터리 분야 그리고 전기 자동차 단순 제조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하이테크 분야 그리고 미래 산업 부문으로의 투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니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아세안 지역 그 시장을 장악하는 데도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 간의 교류, 민간 부문의 인적 교류, 학문적 교류와 문화예술적 교류는 한층 관계를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65만 명의 아세안 시민이 지금 한국에 거주 중이라고 하고 약 31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세안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 방문객은 연간 1,0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 간의 발전과 협력이 증진하면서 저희의 지속 가능한 관계, 그 미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상호 투자하고 산업 협력을 발전할 여지가 있는가? 또 함께 발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양측의 비즈니스에도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한마디로 긍정적이다, yes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전망만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미래를 현실화할 수 없고 실질적 행동, 결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즈니스 방식,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면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아세안 지역은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에서 중요한 노드로서 자리하게 되었고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 허브로서의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 부문에서도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구축된 공급망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그 가치사슬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수록 기술 분야의 공급망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나 플러스 원 다변화 전략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아세안 지역이 주요한 글로벌 무역 파트너가 되면서 제조 부문의 역량 강화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세안의 세계 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서 2023년에는 세계 무역 규모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굳건한 무역 네트워크 거기에 다수의 FTA 덕분에 아세안은 다변화를 모색하고 또 경제 안보를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싱 사무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무역 네트워크와 FTA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또한 아세안 4개국이 참여하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원 FTA가 또 있습니다. 또 싱 사무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세안과 중국 간의 FTA는 개정 중에 있고 아세안 인도 간의 무역 협정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또 배경에서 한 아세안 간의 FTA 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 중 하나는 필수 광물 관련된 건데요. 재생 에너지와 선진 제조 부문에서 필요한 광물 확보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은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력을 높임으로써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공여하게 될 겁니다. 또한 양측은 기후 변화 문제의 긴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세안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도 협력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하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혹은 준수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전략적인 비즈니스 선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 금융이라든지 탄소 관련 서비스, 탄소 크레딧 트레이딩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한국이 에너지 트랜지션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입안가들께서 그린 인프라 펀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서 구축된 것인데 이러한 펀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동남아시아에서의 비즈니스를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방산 분야의 파트너를 찾을 때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파시를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과 아세안은 더욱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여 동남아 파트너들이 필요한 군 장비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뿐만 아니라
선박이라든지 통신 시스템을 조달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역량 있는 인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세안 회원국 정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R&D와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교류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업들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교육과 또 역량 강화,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기업의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세안은 꾸준히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서 지금의 경제 성장 궤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 세계 4대 경제 공동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4년 예상 GDP 성장률이 4.6%인데요.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적응력을 가지고 계속 협력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세안 지역의 성장은 한국의 기업, 제품,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마르지 않는 수요를 창출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태계에서 저희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포용하고 또 현지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기업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 지역 또 한국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이와 같은 기회를 10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